이명박 전 대통령이 환경 분야에서 저지른 매우 큰 잘못이 녹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환경정책에서 말끝마다 녹색을 앞세웠지만 실제 나온 정책은 4대강 사업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녹색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녹색을 지워버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 하면은 일단 녹색 성장,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걸 이제 60년에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사실은 얼핏 보면 대단히 환경 친화적인 대통령인 것처럼 이제 사실은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환경 정책은 대부분 녹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는 엄청난 토건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이제 핵심적인 정책이 그 4대강 사업하고 원전 그 정책이거든요. 원전 확대 정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탄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이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런 명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집중해서 확대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구나. 역시. 원전 한 기 수출할 때 수주 금액만 무려 2조 5천억 원? 원전 경제성이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원전이 싸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원전이 싼 이유는 그 위험 비용을 계산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면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그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만 해도 경주의 이제 방패장이 결정되기까지 한 19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비용, 이런 비용들을 사실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원전이 그렇게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원전에서 큰 사고가 난 거, 자잘한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가 난 게 3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쓰리마일 아일랜드하고 그다음에 그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3개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원전 대수가 많은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전은 뭐 100만 분의 1이다 사고 날 확률이, 그래서 자동차 사고보다 더 일어날 확률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의 원전이 한 450개 정도, 부정확한 수치 좀 450개 정도 된다고 치면 거기서 벌써 3번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100만 분의 1이 아니죠. 훨씬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많은 우리나라 사고 일어날 확률이 적을까요? 저는 그 이미 이번에 많이 그 조사 나왔지만 원전 그 부품 비리, 시험 성적서 조작,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케이블 그 이제 불량품 쓰고 또 조작하고 이런 것들 비리가 자꾸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봐서 굉장히 저는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4대강 사업은 전체적으로 절차적 합리성이나 어떤 적법성, 이런 부분들이 다 무시된 대단히 좀 탈법적인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 공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을 살짝 고쳐가지고 뭐 재해라든지 이럴 때만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기로 돼 있었는데, 재해 예방이라고 고쳐가지고 그것을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환경 영향 평가를 원래 사시사철 최소한 1년은 두고서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 4개월 만에 해버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화 유적 조사 같은 경우도 인원을 감축하고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어마어마한 그 문화 유적지가 뭐 이렇게 다 훼손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좀 그 뭐랄까요, 초법적이기도 하고 좀 탈법적인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명박 그 정부 시절에 사실은 환경부 역할이 너무 미미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거의
못하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환경부만 역할을 제대로 했어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환경부가 원래의 그 자기 기능, 자기 본분 이거를 좀 재검토해서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청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뭐 이제 너무 강경해서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면 4대강 사업 자체가 상식적인 그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포보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그때 가서 그 이포보에서 왜 그 고공농성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뭐 지지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그 여주분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희들 가는 거에 대해서 왜 지역 문제에 나서냐. 근데 지금 그분들 굉장히 후회하고 계세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올 줄 알고 자기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가게를 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망해가지고 굉장히 막 후회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녹색이라고 하는 언어가 너무 오염돼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태적인 의미라든가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창조적이기도 하고 이런 발랄한 상상력이 다 좀 이렇게 이상한 뭐 토목 쪽으로 간다든지 과거 지향적인 방식으로 용어가 오히려 좀 빼앗긴 게 아닌가. 사대강 사업이 끝난 다음에 창녕인가 어디서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바로 옆에 낙동강이 있는데 낙동강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애들이 잘을 대고 그리는 겁니다. 강을. 아이들한테는 강은 다 직선화되어 있는 물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제 아이들이 밥이 어디서 나오냐 물어보면 다 슈퍼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자란 아이들은 이런 것들은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잃어버린 어떤 녹색의 상상력, 생태학적인 상상력을 빨리 복원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